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6일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은 좀 빼고요. 호주 정부의 4단계 로드맵의 모델이 된 도어티 모델링에 허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어티 모델링이 8월 10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시드니 대학의 모델링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 보건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예상도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병원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도어티 모델링입니다. 호주 정부의 정상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 4단계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8월 10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영상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도어티 모델링은 빼고요. 다만 이제 도어티 모델링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도어티 모델링의 약점을 좀 꼬집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빠졌네, 저거는 빠졌네, 요거는 적용 안 했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어티 모델링의 허점은 첫 번째, 호주인 16세 이상만 적용했다. 16세 이하의 호주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코로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첫 번째 허점을 짚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T 모델링에서 2차로 백신을 70에서 80% 정도 접종률을 보였을 때 호주 정부의 B단계에서 C단계로 넘어가고 그거를 6개월만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백신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명확한 락다운 축소라든지 입국자 숫자 그리고 검역 축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장 중요했던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재생산 지수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백신 효과도 물론 이제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사람을 찾아서 격리시킨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정확하게 뭐 락다운을 어떻게 축소를 해야 되고 입국자를 몇 명으로 줄이고 검역 축소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확실하게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계절성 유행인 호흡기 질환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 밖을 잘 안 나가고 창문을 다 닫고 있기 때문에 확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죠. 조금 있으면 헤이피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장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간접 사망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후유증은 불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낫는데 이게 괜찮다가 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똑같은 증상이 좀 벌어졌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그 다음에 뭐 사망으로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12세 이하는 아예 조사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퀸즐랜드 주지사가 12세 이하 이거 데이터 갖고 오면은 내가 70에서 80% 접종률을 보일 때 국경 개방할게 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도어티 모델링이 허점이 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보완을 좀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람들의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어티 모델링이 8월 10일 날 나오고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시드니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좀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팬데믹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여기 시드니 대학교에 박사님, 셰린 박사님, 올리버 박사님, 카메론 박사님이 8월 25일 날 발표를 했네요. 팬데믹 정점이 보이긴 하지만 감염 급증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호주 전역의 감염은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잡 시스템 센터 연구원이 이끄는 국가 모델링에 따르면은 대유행의 정점이 눈앞에 있지만 성인 인구의 80%가 예방접종을 받고 제한이 해제되면 재개방 시에 감염 급증에 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델링에 따르면 호주에서 10월 초 코로나 사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11 사례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려면 사회적 거리 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최신 모델링에 따르면 성인 80%가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 호주 전역의 감염이 하루 4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해제 다음 달에 50만 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1 코로나 사례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10월 초에 락다운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델링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50% 정도입니다. 이것은 발병을 억제하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호주인들이 제한이 해제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진 속도를 좀 늦춘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한 사항에 따라서 10월 초까지 호주 전역에서 11 사례 수가 하루에 1,500명에서 한 6,000명 사이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계획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률로 성인의 80%, 그러니까 성인이 뭐 16세 이상부터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태어난 아기부터 전체 인구를 따지고 보니까 한 65%가 된다. 11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죠. 올해 말까지 연구원들은 모델은 지속적인 백신 보급이 성인의 90%, 전체 인구에서는 75%에 도달할 것이라고 가정하여서 프로코펜코 교수님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인의 80%가 예방접종을 받고 제한이 해제되면 새로운 11 사례가 빠르게 증가해서 호주 전역에서 하루에 4만 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개된 다음 달에 감염된 총 호주인의 수는 지속적인 테스트, 추적, 격리, 검역, 그리고 해외 여행객 제한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폐쇄 이후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발병은 12월 중순부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의 75%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의 3에서 5% 정도 자연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델링은 8월 25일까지 모델링 되었지만 중기 모델 예측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서 연구자들은 비약물적 개입, 그러니까 케이스 격리라든지 자가격리, 학교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제약적 개입, 점진적인 예방접종률의 실행 가능한 범위를 탐색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고 이 모델은 어린이 증상 사례의 증가된 비율과 6.2의 기본 생식 수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참조하라는데 잘 모르겠고요.
확진 사례 격리, 자가격리 및 국경 폐쇄는 성인의 90%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모델에서는 연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모델이 사용하는 모델은 작년에 피어 리뷰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되었으며 백신 접종에 대한 후속 연구는 The Lancet Regional Health 웨스턴 퍼시픽에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이제는 시드니가 한 1,300명에서 한 1,5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한 10월 달 초 정도 되면은 정점에 좀 이를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정점에 이른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측한 거는 1,500명에서 한 6,000명 사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락다운에 이제 걸려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가 이제 80%가 되면 뭐 주지사도 이제 약속을 했지만 80%가 되면 상당 부분 조금 완화를 좀 해주는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80%가 되면 아무래도 이동량이 좀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개방을 했을 때는 일별 뭐 한 4만 명까지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하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는 한 54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한 12월 달까지는 54만 명에 도달할 거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중요성은 뭐 도어티 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백신 효과도 물론 이제 뛰어나고 중요하지만 백신만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 격리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를 넘는다고 해도 확 열어제끼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일단은 확진자 수가 어느 시점이 정점이 될 거냐, 그리고 어느 시점이 입원 환자 수가 정점이 될 거냐라고 이렇게 말한 보고서인데요. 일단은 뭐 뒷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를 강조를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입원 환자 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강조한 게 확진자 수는 늘어나지만 병원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에서 한 3일 지나니까 역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입원 환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로부터 공격을 이제 또 받게 되는 거죠. 입원 환자가 늘어났는데 병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지사는 병원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자들이 매일매일 같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있는데요. 보고서는 8월 25일 날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저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중한테 공개된 거는 오늘 공개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프를 보시면요. 확진자 수는 8월 25일 날 공개가 됐으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날짜가 9월 6일입니다. 오늘 뭐 확진자 수는 거의 이제는 1,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이제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이제 표시를 해둔 거 보니까요. 다음 주부터 정점을 찍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레인지로 잡아놨냐면 한 1,1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일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병원 입원
환자 수인데요. 그거는 이제 잡아놓은 게, 예상하기로는 한 2,200명에서 3,900명 정도를 정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6일이니까 오늘 병원 입원 환자 수를 한번 보면요. 오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입원 환자는 41명이 좀 늘어서 1,071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조금 아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병원 입원 환자하고 중환자실 환자 수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의 숫자를 대략 예측을 한 케이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월 달 중순 정도가 병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전체 입원 환자 수는 3,434명을 지금 예측을 했고요. 중환자실은 947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환자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한 387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시켜 놨네요. 예,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이렇게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전략을 이렇게 짜놓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제 넘쳐나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늘리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스텝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을 전략을 좀 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자가 정점이 10월 중순 정도 될 건데 한 947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예측을 해놨는데요. 가장 압도되는 케이스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책을 좀 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용량은 거의 한 1,550개 정도의 용량을 지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좀 레벨을 좀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좀 힘든 상황이 되면 환자를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놨는데 현재 중환자가 지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드니, 그리고 남서부 시드니, 그 다음에 니펀 블루 마운틴, 그리고 북부 시드니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었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레벨 2, 그리고 검은색으로 넘어가면 레벨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환자를 옮길 계획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백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백신 플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활성화한다든지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게 이미 예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주나 캔버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방을 첫 번째 하는 거는 백신을 좀 일찍 맞으시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최대한 좀 친구들 만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집 방문,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인 줄 알고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왜 4시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지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통화정책 회의하고 여러 경제지표들하고 같이 해서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